지난 영상에서는 로마 공화국의 군대 조직과 계급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전환되면서 로마의 군대도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로마군이 공화국군에서 제국군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또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는 공화국에서 사실상의 제국체제로 전환됩니다. 제2차 삼두정치의 종말과 함께 로마군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 군대는 이전과 다르게 전문적인 직업군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사실 로마군의 변화는 공화정 말기인 기원전 107년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기존의 재산 기반 징집제를 폐지하고 하층민들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복무 후 토지나 보상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요. 또한 레기온, 즉 군단 단위의 조직이 강화되었고 표준화된 무장과 훈련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마리우스의 개혁은 군대의 직업화와 장기 복무 체계를 도입하여 로마의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한편으로는 군단이 장군 개인에게 충성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공화정 시기의 군대는 각지에서 징집된 병사들로 구성되었지만, 제국 시기에는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전문 군인이 중심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계급 체계도 더욱 세분화되고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새로운 직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로마군이 공화국군에서 제국군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로마 제국의 군대는 공화국 시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존 공화국 시기의 계급 체계가 보다 세분화되었으며 황제 직속의 군단과 친위대가 강화되었습니다. 공화국과 제국의 주요 차이점을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공화국 시대에는 원로원과 집정관이 군사력을 통제했지만 제국 시대에는 군대가 황제 직속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트리부누스 밀리툼이 군단 행정을 담당했으나 제국에서는 트리부누스 라티클라비우스 그리고 앙구스티클라비우스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공화국의 백인대장, 즉 센츄리오 체계가 유지되었지만 백인대 체계가 세분화되어 제국에는 군단 내 각 대대별로 센츄리오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훨씬 중요해졌죠. 마지막으로 공화국과 다르게 제국에서는 황제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군단장, 즉 레가토스들이 군단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나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가 지중해를 쌈싸먹던 시절, 보통 한 개의 군단에 10개의 대대가 존재했고 각 대대별로 5에서 6명의 백인대장이 존재했습니다. 백인대장 휘하에는 대략 80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군의 위계 질서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Tirones, miles gregarius, dicens, immunes, evocati. 티로네스, 로마군에 갓 입대한 신병으로 전투 훈련을 받으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PV1, 말 그대로 훈련병입니다. 밀레스 그레가리우스, 군단 내의 일반 병사들로 훈련병 시절을 졸업하게 된다면 정규군으로 군단 내에 배치받게 되며 2등병에 해당합니다. 디스켄스는 일반 밀레스들보다 한 계급 높은 병사로, 밀레스들이 일정 기간 복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며 자신들의 특기에 따라서 이후 특기병 이무니스로 진급하게 됩니다. 일병에서 상병급 사병들입니다. 이무네스는 대장장이, 목수, 의무병 등 특수기술을 보유한 군단병으로 일반 군단병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상등병, 스페셜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보카티,
군대 만기 전역 후 다시 재입대한 전설의 포켓몬. 예보카티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지만 장교의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 입대한 고참병들입니다. 이들은 요새 만들기나 도로 깔기, 예초 같은 삽질에서 면제되었으며 이후 백인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병이기 때문에 병장급이나 전역 이후 군단 내 추천을 받아 재입대하여 백인대장으로 올라간다면 소위 즉 장교로 진화할 수 있는 특이한 위치였죠. Tesserarius, Vexillifer, Signifer, Aquilifer, Immagnifer, Cornicen, Optius. 테세라리우스는 백인대의 야간 경계 근무를 조직하고 감독하며 일반 군단병의 약 1.5배 정도의 급여를 더 받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중사급의 위치였습니다. 백실르페르는 군단명을 수놓은 군단기 백실라리움을 들고 행군과 전투에서 군단의 상징을 지켰습니다. 시그니페라는 개별대대의 깃발 시그눔을 들고 군단 내 대대 단위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군단 기수 아퀴르페르는 로마군의 독수리 군기를, 황제 초상 기수 이마기니페르는 황제의 초상화 혹은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들었습니다. 특히 황제 초상화 깃발은 군단 전체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영광스러운 보직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군단의 군단 내에서도 제1대대에 한 명씩 배치되었습니다. 기수들은 군단 내에서도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보직이었으며 부사관, 즉 하사에서 상사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로마 제국군의 특성상 1대대냐 10대대냐에 따라 위계 질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1대대로 올라갈수록 상사급, 제10대대로 내려갈수록 하사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르니켄, 이들은 나팔을 들고 군단의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백부장과 함께 백부장을 보좌하며 행군 시 선두에서 군악대 역할도 수행했죠. 하사에서 중사급의 위치입니다. 부백부장 옵티오는 백부장을 보좌하며 백부장 전사 시 대신 지휘를 맡았습니다. 백인대의 2인자 위치였으며 상사에 대응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로마 제국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병에서 부사관까지의 계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래 군단장까지 한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로마 제국의 장교와 장군 계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